평생 식당 일만 하느라 가족들과 제대로 여행 한번 마음 놓고 즐겨본 적이 없는데 자식들 덕분에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환갑이라고 아이들이 몰래 준비했나 보더라고요.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일까? 저와 아내 모르게 준비한다고 애썼을 아이들 생각을 하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요. 환갑이라고 잔치를 할 생각도 없었고 마땅히 초대할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난주에 저와 아내, 딸, 아들 이렇게 네 식구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했었어요. 그때 대뜸 애들이 숙소를 잡아놨으니 그렇게 하려며 식당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 둘이 재밌게 놀고 오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갈 식당도 예약해뒀으니 시간 맞춰 가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예쁜 봉투에 용돈까지 두툼하게 넣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뭐라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누나랑 나랑 두 분 여행 보내드린다고 1년 동안 준비한 거 알아? 내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누나가 조금 더 보탰어. 조금? 이거 말하는 거 봐라. 넌 앞으로 얄짤 없을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용돈 준 거 다 적어놨다. 이제 갚을 날만 있다는 것만 알아둬. 여전히 토닥거리면서도 우애가 좋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아내 입가에선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 환갑 때도 기대해도 되겠지? 당연하지. 엄마 환갑은 아직 5년 남았으니까 그땐 우리가 해외 보내줄게. 말이라도 호강시켜주겠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유난히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덕분에 여행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식당을 마치면 아내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어딜 가면 좋을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이었어요. 자식들이 준비한 여행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머물게 된 숙소는 걸어서 5분이면 바닷가에 갈 수 있는 호텔이었죠. 고층 바다뷰의 객실 크기로 보아 돈 좀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없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데서 지내도 되나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저도 이 기쁨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들이 예약해준 바닷가 근처 횟집에서 배부르게 만찬을 즐기고 산책 삼아 아내와 함께 해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얼마만의 여유인지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아이들은 저녁 장사를 마치고 잠시 여유가 생겼다며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올해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아이들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됐는데 저와 아내가 신경 쓸까봐 걱정이 됐는지 자진해서 나온 거였죠. 식당은 별일 없지?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여행 즐기세요. 우리가 식당에서 자란 세월이 얼만데 바닷가 구경이나 실컷 하고 와. 우리도 오늘 식당 끝나면 이모 삼촌들이랑 회식할 거다.
그래, 카운터 서랍에 아빠 카드 있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실컷 먹어. 집에 갈 때 선물 사갈게. 일요일에 보자. 낯선 곳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괜히 아이들이 더 반갑고 애틋한 마음이 드네요. 이제 환갑을 맞이하고 보니 그동안 우리 네 식구 무탈하게 잘 살아온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 사람과 재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듬직한 우리 아들도 제 곁에 없었겠죠.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년 전 그날이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13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아내와 사별 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딸에게 저는 언제나 미안한 아빠였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할 때인데 제가 보통 서툰 게 아니었거든요. 아내가 딸에게 해줬던 만큼 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내와 함께 꾸려갔던 식당. 비록 작은 식당이었지만 이곳에서 우리 부부는 예쁜 딸을 키우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꿈을 키워갔었어요. 하지만 딸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갑작스럽게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내와 늘 함께했던 공간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자체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남은 유일한 보호자였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식당도 혼자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작은 식당이니까 어떻게든 혼자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전부 저의 오만이었어요.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식당 곳곳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공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엔 늘 손님이 있었어요. 제 요리 솜씨가 나쁘지 않은 덕분인지 운 좋게 맛집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직원 한 명과 함께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질 때마다 기쁜 한편 딸에겐 늘 미안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딸은 제가 없으면 항상 불안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제 식당으로 와서 마루 한쪽에 상을 펴놓고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집이 식당 바로 뒤에 있었지만 빈집에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딸은 늘 바쁜 제 곁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라도 아빠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소윤아, 학원을 보내줄까? 아빠가 바빠서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싫어. 아빠 옆에 있을래. 아빠 보는 거 좋아. 8살이 된 딸의 스케치북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보칠 때면 애써 딸을 달래며 남몰래 마음으로 울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딸은 참 고맙게도 별다른 투정 없이 잘 지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진 것도 있었겠죠. 저는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아내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그동안 딸과 저도 엄마 없이 아내 없이 사는 삶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딱 붙어 지내던 딸도 이젠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걸 싫어하지 않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에겐 그것이 딸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중한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딸이 출산을 했는데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요. 5년 동안 큰 소음 없이 잘 지내고 있었기에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직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몇 명 면접을 봤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유난히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딱 봐도 온몸에 의욕이 넘쳐 마구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일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8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아이 엄마는 무척 씩씩해 보였어요. 이미 전에도 식당에서 일해본 경력이 많은 것도 마음에 들었고 어딘가 저랑 비슷한 형편의 마음이 갔던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을 직원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남은 평생을 함께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첫 출근부터 아내의 싹싹하고 밝은 성격은 빛을 발했습니다. 덕분에 모처럼 식당에 활기가 돌았어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단골 손님 한 분은 가게를 나가면서 저에게 슬쩍 아내 칭찬을 하고 가실 정도였죠.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싹싹하고 친절한 게 너무 보기가 좋다면서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기 전 밥을 먹으러 딸이 식당에 오면 딸에게도 무척 살갑게 대해줬어요. 아내를 잘 따르는 딸의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었죠. 가끔 저 몰래 딸이 아내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놀라웠죠. 낯가림이 제법 심한 아이인데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내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8살이라고 들었는데 5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외로워했던 딸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어린아이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아들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생이 됐다고 혼자서 꽤 잘 지내요. 덕분에 제가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작년까지는 애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만 일을 했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게 수입 면에서는 훨씬 낫더라고요. 애가 혼자 있다고요? 그럼 밥은요? 점심은 제가 차려놓은 거 먹고 저녁은 보통 저를 기다렸다가 먹어요. 가게 뒷정리도 많을 텐데 퇴근 시간 조정해 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사장님. 감사 인사 듣자고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럼 학교 끝나면 우리 식당에 와 있으라고 해요. 저도 딸 혼자 키워봐서 알아요. 우리 딸은 8살 때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여기서 맨날 저 끝날 때까지 같이 있고 그랬다니까요. 애가 쓰던 상 있으니까 그거 펴놓고
거기서 혼자 놀면서 지내게 하면 될 거예요. 내일부터 오라고 하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가 있을까? 아내의 표정은 벅차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어느 엄마가 아이를 혼자 두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애를 혼자 키워야 하기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일은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의 작은 배려에 감동했는지 아내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늘 출근 시간 30분 전에 와서 제 일을 돕기도 하고 잠깐 쉬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혹시나 무리해서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제 마음과 다르게 아내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내의 아들은 똘망똘망한 게 참 귀여웠어요. 웃을 때 살짝 보조개가 들어가는 모습이 아내와 똑 닮아 있었죠. 말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였어요. 가게에서 손님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에게 숙제를 물어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저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민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도 식당에 오면 언젠가부터 놀고 있는 꼬마를 제법 귀여워했어요.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자신이 숙제를 봐주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힐링인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딸이 오늘은 피곤하다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더군요.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고 싶었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짜증을 내기에 친구랑 싸웠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사색이 든 얼굴로 딸이 울부짖으며 식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5분이 안 걸리는 거리를 어찌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상태였어요. 아빠, 집에 불이 났어. 불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주방 쪽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살펴보니 불이 난 것은 아니었고 냄비가 완전히 타버려서 연기가 가득한 상태였죠.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연기를 보고 놀라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저에게 달려온 거였어요. 서둘러 현장 정리를 하고 옆에서 딸꾹질을 하며 우는 딸을 겨우 진정시켜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놀란 딸에게 물을 건네며 천천히 등을 쓸어주었어요. 덕분에 진정이 됐는지 딸의 딸꾹질도 멈췄습니다. 소윤이 어디 다친 데는 없지?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라면 먹고 싶어서 물 올려놨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깨보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나는 불난 줄 알고. 그런데 소윤아, 아빠가 늘 말하지. 혼자 있을 때 가스, 전기 항상 조심하라고.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소윤이가 앞으로도 꼭 명심해야 돼. 알았지? 아무튼 우리 딸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야 긴장이 풀린 딸은 한동안 제 품에 안겨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따라 나왔던 아내와 아이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와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짱 멋져요. 아까 무서웠는데 아저씨가 다 해치웠어요. 멋져요. 아저씨 최고. 지호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지호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저씨 불러. 그럼 아저씨가 다 해결해줄게. 자, 약속. 제 손에 약지를 걸고 엄지도장까지 찍은 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어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알 수 없는 책임감까지 생기더군요. 하지만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던 그 약속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식당의 한 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미어지네요. 그날은 출근 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내가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곧 오겠지 싶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는 사이 점심 손님이 몰려왔고 저는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면 정말 난감했을 텐데 그나마 주말이라 직장인 손님들이 없어서 혼자서 겨우 점심 장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바쁜 시간을 보내고 겨우 숨 돌릴 틈이 되어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전화기까지 꺼져 있다니 지호도 올 생각을 안 하고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도 없이 그만둔 걸까? 요즘 들어 손님이 좀 많긴 했지만 그게 힘들었던 걸까요? 원한다면 직원을 한 명 더 쓸 생각도 있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말없이 식당에도 나오지 않은 아내의 모습에 서운함이 폭발한 저는 아내가 말없이 그만둬버린 거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동안 직원들 몇 명이 그런 식으로 그만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혹스러운 감정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영 개운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 테이블 위를 혼자 정리하면서 자꾸만 섭섭함이 치밀어 오르는데 이 감정이 대체 뭔지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아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뛰어온 건지 숨을 헐떡이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감도 오지 않았죠.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빨리요. 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도와준다고. 지금 아빠가
엄마를 막 못 살게 하고 괴롭혀요. 집에 있는 거 부수고 엄마 못 나가게 막았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아이에게 집 위치를 물은 후 경찰에 바로 신고부터 했습니다. 지호야, 너는 괜찮은 거야? 아빠 몰래 어떻게 나왔어? 아빠가 계속 술 마셨어요. 지금 잠들어서 몰래 나왔는데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빠에 대한 공포감으로 온몸을 떨고 있으면서도 엄마가 걱정돼 저를 찾아온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아이를 안고 뛰고 있었어요. 상태가 괜찮았다면 분명 아이와 같이 도망을 쳤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의 말대로 아내의 전남편은 잔뜩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거의 쓰러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가엔 피딱지가 눌러붙어 있었고 옷은 다 늘어난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아내의 몸을 일으켜봤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엄마, 눈 좀 떠봐요. 내 목소리 들려요? 나 누군지 알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의 코에 가까이 귀를 대보니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무척 가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거의 탈진 상태 같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들쳐업어서라도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분명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사고회로가 작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 머리가 온통 새하얗게 바뀌어서 구급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든 아내를 업고 나가려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내의 전남편이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잠시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던 남자는 아내 곁에 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을 희번뜩거렸습니다. 넌 뭐야? 뭔데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여자를 데려가려고 해? 이혼했으면 깔끔하게 헤어져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이사, 이혼을 하거나 말거나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뭐 얘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아휴, 아주 이거 내가 조금만 풀어주면 정신을 못 차리지. 어딜 하늘 같은 서방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놈을 만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전 남편은 상스러운 말들을 내뱉고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대답이 없는 아내를 거칠게 흔들려는 모습에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처럼 노려보던 남자는 제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리 안 꺼져? 남의 집 일에 참견마. 확 신고해버리기 전에.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답도 없네요. 애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헤어졌어도 애 아빠인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애가 겁에 질린 건 보이지도 않냐고요.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제발 좀 꺼지라고.
제 멱살을 잡은 남자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참지 못한 제가 폭발하려던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애초에 현관문을 열어뒀기 때문에 집 근처로 왔던 경찰이 소리를 듣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경찰이 나타나자 남자 얼굴에 낭패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 진짜, 무슨 집안일에 경찰까지 와. 제가 이 여자 남편인데요.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아주 살짝 손 좀 봤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선생님, 지금 여자분 상태 보니까 살짝이 아닌데요. 그만하시고 서까지 같이 가시죠. 경찰들은 능숙하게 남자를 제압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내 상태를 심각하게 여긴 경찰이 구급차를 부른 덕분에 다행히 병원으로 무사히 이동할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딸을 불러 아이를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아내는 수액을 맞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걱정돼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조금 전에 밥을 먹이고 조금 전에 재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내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아내 옆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내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깜짝 놀라 의사 선생님을 불렀더니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있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다행히 뼈나 장기 쪽은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남은 수액을 다 맞고 퇴원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멍이 심하게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테니 걱정 말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아내는 의식을 찾은 뒤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말에 눈을 뜬 아내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퍼뜩 정신이 난 것 같았어요. 사장님, 우리 지호는요? 지호는 걱정 말아요. 소윤이가 돌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잠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호가 무사하단 말에 아내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한결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럼 더 빨리 왔었을 텐데. 그 사람이 다 던져버려서 아마 고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지호 정말 잘 키우셨던데요. 그 꼬마가 엄마 지키겠다고 숨이 가쁠 정도로 뛰어왔거든요. 덕분에 제가 늦지 않게 올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 사람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어요. 그 사람 경찰이 잡아갔으니까. 제 말에 큰 한숨을 내쉰 아내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알기 전 아내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더군요. 아내는 전 남편과 한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전 남편이 곁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애정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곧바로 지호를 낳았다면서 그때만 해도 참 좋았다고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건 없었지만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잘했고 우리 지호도 정말 끔찍하게 예뻐했거든요. 지금은 비록 가난해도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내의 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다치고 난 후였다고 했어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으로 일을 했던 전 남편이 일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때 허리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원래 하던 일은 할 수 없게 되었고 몸이 아픈 전 남편은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게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본인도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아픈 걸 술에 기대서라도 잊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시기만 지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지호가 유치원에 가면 그 시간 동안 동네 아는 언니가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아내는 자기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그 간절한 믿음은 곧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전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공사장 일을 하면서 사람이 좀 거칠어진 면은 있었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데 술을 먹고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고요.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할 때 친하게 지냈던 형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기에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밥이라도 사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로선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지 엄마가 어떻게 이래서 돈을 버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어요. 믿음이 박살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외면했어요.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아이의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아내의 가정엔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댄 이후로는 매일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줄 수 없는 날이 되면 폭언이 시작되었다고요. 인격을 모독하고 말끝마다 욕을 붙이며 아내를 무시했지만 아내는 참았대요. 어찌되었든 지호의 아빠니까요. 그러다 결국 손찌검까지 더해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견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연민도 많이 있었고, 지호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것보단 제가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도박이 잘 되는 날에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어요. 주위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요. 내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말을 하는 아내의 표정은 덤덤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토닥이는 제 손길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 정말 다 괜찮았어요. 밖에서 일이 안 풀리는 날엔 화풀이가 더 심해졌고 손찌검의 강도가 세졌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호한테까지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괴롭히려는 모습에 아내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고 살았지만 자신이 일하고 온 사이 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정신이 퍼뜩 들었대요. 저런 아빠라면 곁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었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고요. 다행히 아내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식당 주인분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대요. 그렇게 긴 싸움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요. 주변의 좋은 어른분들 덕분에 이혼까진 무사히 하게 됐지만 그 뒤가 막막했어요. 서류상 정리가 됐지만 혹시라도 저 아들에게 찾아와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곳으로 숨으면 아들이랑 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이삿짐 센터를 이용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짐도 없어서 짐을 좀 붙인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체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요. 아마도 돈이 부족해서겠죠. 저를 보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으니까요. 이어진 아내의 말을 듣고 있기에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괴롭힘에 지호와 둘이 공포로 떨어야 했다면서요. 본인이 다치는 것은 괜찮지만 아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진 않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정신을 더 차렸어야 했는데 너무 부주의했어요. 저 때문에 지호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치더라도 지호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어요. 저 참 답답하죠. 정말 바보 같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지엄마가 느끼기에 그땐 그 방법이 최선이었던 거잖아요. 덕분에
지호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잘 지켰고 지호는 자기 엄마를 구했고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게 정말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갚을게요. 그렇게 고마우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당분간 식당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지호랑 지호 엄마 두 사람부터 챙기세요. 몸에 든 멍이 다 나으면 그때 다시 나와요. 그동안 마음도 잘 챙기고요. 제 말에 흐느끼며 희미하게 어깨를 들썩이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이 대체 그동안 어떤 삶을 견디며 살아온 걸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웠어요. 한없이 밝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에 저 역시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이혼을 했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오지랖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퇴원 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이 괴로운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작은 쪽방에 아내와 아들이 머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낡은 공간이었지만 아내와 아들의 마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전남편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아들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저와 아내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많이 의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전남편 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혼자서 하기 버거운 일들이 생기면 저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내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기뻤어요. 이 사람이 이젠 나를 정말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제가 자신을 도와줬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식당에 올 때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제 아들이 될 운명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저를 좋아해주는 것이 참 기뻤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저와 아내, 딸과 아들, 우리 4사람의 사이의 관계는 꽤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 집에서 4사람 함께 밥도 먹고 모여서 놀기도 하면서 점점 식구가 되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은 초등학생 아들의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엄한 선생님처럼 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우리 둘은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면서도 만에 하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계속 입을 뗐다 붙였다 하며 말을 못하자 결국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소연이와 지호를 부르는 소리에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랑 아줌마랑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먼저 물어보는 거야. 소윤이랑 지호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진짜요? 지우랑 저는 대찬성이에요. 둘이서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 분이 언제 결정을 하시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지호도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거 정말 괜찮니? 네, 좋아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생각했는데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아내의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둘 다 결혼식을 할 생각은 없었기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우리가 가족이 된 오늘을 평생 기념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가족이 된 기념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집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보니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오랜 시간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네 사람이 서로의 빈 곳을 채워가며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이제는 네 사람이 된 아내와 아이들을 정말 아껴주며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된 후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5살 터울의 딸과 아들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심하게 다투는 법 없이 제법 사이좋게 지냈어요. 물론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었죠. 아내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라는 것이 말로는 애매할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지켜봤던 아내의 모습 그 이상으로 아내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여보, 손님 없을 땐 좀 쉬어요. 무슨 가게 문을 그렇게 열심히 닫고 있어. 여기가 우리 가게의 첫인상인데 항상 반짝반짝해야 기분이 좋잖아. 우리 식당 더 대박나서 우리 애들 원하는 거 실컷 하게 해줘야지. 아내의 말을 듣는데 15년 전 소윤이 엄마랑 했던 약속이 겹쳐지면서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식당 열심히 운영해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애써 문을 열심히 닦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식당은 제 꿈의 시작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 제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동안에도 저의 꿈은 늘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오랜 기간 공들여 신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엄격한 테스트를 받으면서 노력하다 보니 식당은 점점 번창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손님들은 길게 줄을 설 정도였죠. 직원을 더 뽑아 인원을 충원했지만
작은 식당에 이 많은 손님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내와 저는 식당을 넓히기로 결심했어요. 장소를 옮기고 가게를 넓힌다고 손님이 여전히 많을 거라고 확신할 순 없었지만 저에게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식당을 옮기기 전날까지도 우리는 이 작은 식당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랜 추억이 담긴 곳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하루만 더 하던 것이 결국 새로운 장소로 떠나기 전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날은 점심 장사까지만 했어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우리 가족은 식당 앞에서 작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중학생이던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꼬맹이였던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이제는 제법 소년티가 났어요. 우리 가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전해? 아니면 섭섭해? 둘 다. 여기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잖아. 잘 돼서 떠나는 건 좋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난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같아. 여기선 늘 미래를 꿈꿀 수 있었거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들 하나 어떻게든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꿈. 그런데 여기서 당신도 만나고 예쁜 딸도 생겨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야말로 행운이지. 여기서 소윤 엄마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애도 키우고 식당도 운영하느라 쉽지 않았거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자. 애들이 언제든 기대고 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자. 나는 그거면 돼. 아유, 나는 무슨 복일까. 이런 아내를 얻고 말이야. 당신이랑 지호가 나한텐 정말 복덩이야. 두 사람 덕분에 우리 소윤이도 많이 행복해하고 있고.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이 사람만 제 옆에 있다면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마흔이던 제가 환갑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전부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내고 나니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어요. 딸은 아내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고 이제는 제 키보다 훨씬 자라 저를 지켜주겠다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낯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손이 덜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핑계로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제대로 추억 한번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정작 아이들 덕분에 저와 아내가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었네요. 우리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어쩜 이렇게 속이 꽉 찼는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제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 계절의 바다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이마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간질간질해집니다. 오랜만에 여행에 아내가 기분이 좋은지 제 손을 열심히 흔들며 걸어갑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참 잘 살았다. 그치?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없었다면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나 이젠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당신이랑 애들 덕분에 다 치유받았나 봐.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위로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어요. 소윤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 세상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는데 남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기 마련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저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해준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가족은 단순히 피가 이어진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시간이 계속 쌓여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 가슴 깊이 알게 되었어요.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옆을 지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남은 세월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고 조용히 다짐해봅니다. 사별의 아픔으로 시작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이렇게 온전한 가족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